안녕하세요. 엔지니어링 데이에서 파이몬 겟도다제를 발표를 진행할 에드에이아이 데이터 권태현, 정경륜입니다. 이번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에드부스트 쇼핑에서 실시간 유효 광고 선정을 처리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 내용에는 아파치 파이몬을 활용한 실시간 유효 광고 선정 아키텍처, 그리고 실시간 유효 광고 선정에서 아파치 플링크와 파이몬을 도입한 이유, 그리고 파이몬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아파치 파이몬 딥다이브에 대해서 경륜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때는 아파치 파이몬의 주요 기능, 그리고 파이몬과 아이스버그에 대한 비교, 그리고 알아두면 쓸모 있는 파이몬 옵션들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어서 레슨즈 런드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에드부스트 쇼핑에서 실시간 유효 광고 선정을 처리하는 법입니다. 어, 아파치 파이몬을 활용한 실시간 유효 광고 선정 아키텍처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유효 광고 에셋 그룹을 선정하기 위해서 먼저 광고 정보에 대한 CDC 정보를 카프카를 통해 받습니다. 이렇게 받은 카프카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플링크를 통해서 파이몬에 적재합니다. 이렇게 받는 데이터에는 광고에 대한 다양한 메타데이터가 포함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에셋 그룹, 광고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메타데이터들을 실시간 스트리밍 조인을 하면서 반정규와 에셋 그룹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반정규와 에셋 그룹에서 유효한 광고를 실시간으로 선정하면서 유효 에셋 그룹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유효 에셋 그룹 피처는 에어로스프레크라고 하는 유효 에셋 그룹 피처 스토어에 실시간 적재됩니다. 여기서 특별한 기능을 살펴보면 파이몬의 파셜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로우 카인드에 대한 기능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파셜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캠페인에 대해서 CDC로 들어오지 않는 신규 컬럼에 대해서 업데이티드앳이라는 컬럼을 신규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로우 카인드 필드 같은 경우는 이 필드를 재지정함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유효하지 않은 광고 그룹에 대해서 제거하고 업데이트하고 또 인서트하는 게 가능하도록 로우 카인드 필드 재지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캠페인 소진량 같은 경우는 실시간 데이터에 더해서 일별 초기화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에 대해서도 스트리밍 조인을 통해서 일별 초기화가 반영된 캠페인 소진량 테이블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품 광고 매핑에 대한 업데이트도 실시간 카프카 데이터를 통해서 하이몬에 적재하고 이 적재된 데이터를 피처 스토어에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로그 수집과 집계에 대해서 로그 수집은 실시간으로 하이몬에 적재하고 이에 대해서는 배치로 스파크에서 적재하여 하이브를 통해 또 피처 스토어에 집계 피처를 올리고 있습니다. 집계 데이터에 기반해서 저희가 올려드리는 피처 스토어의 데이터들을 조회해서 유효 광고에 대해서 서빙하는 흐름에 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품 목록에 대해서 에셋 그룹별 모델 결과값 요청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는 상품 아이디 목록만 받습니다. 이 상품 아이디 목록에 대해서 유효 음, 에셋 그룹 매핑 피처를 먼저 조회합니다. 에셋 그룹 매핑 피처는 상품 아이디에 대해서 리스트로 에셋 그룹을 받습니다. 이는 최대 200 곱하기 500개 정도의 에셋 그룹 매핑이 발생됩니다. 이를 토대로 유효 에셋 그룹 피처를 다시 조회합니다. 이렇게 조회해서 유효하지 않은 에셋 그룹은 제거합니다. 이 다음으로 집계 피처를 조회 및 가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품 아이디와 에셋 그룹별 집계 피처가 생성됩니다. 최종적으로 상품 아이디의 에셋 그룹별 모델 결과값을 만들어내고 이를 바나나에서 서비스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시간 유효 광고 선정에서 아파치 플링크와 파이몬을 도입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통합된 사용성이 어, 있습니다. 플링크 테이블 스토어로 시작된 프로젝트인 만큼 아파치 파이몬은 플링크와 통합된 사용성이 좋습니다. 아니, 실시간 어그리게이션, 스키마 에볼루션, 체인지 로그와 같은 다양한 부가 기능이 지원됩니다. 파셜 업데이트 기능도 지원되어서 실시간 조인 시에 조인 키와 PK가 같을 경우에 플링크 엔진에서 조인하는 대신에 파이몬에 인서트하는 것만으로 조인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또 타임 트래벨이 지원되어서 디버깅 시에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고 머지 온 라이트 기능이 지원되어서 읽는 시점에는 딜리션 벡터스를 조합해서 빠르게 조회할 수 있고 쓰기 시점에는 머지 온 리드에 비해 느리더라도 카피 온 라이트에 비해 빠른 성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자동 관리 기능이 지원되면서 오토 컴팩션이나 태깅, 익스파이링 파티션, 익스파이링 스냅샷 기능들을 별도로 관리 작업을 붙일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플링크에 신규 기능이 추가될 경우에 가장 빠르게 지원되는 게 아파치 파이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플링크 2.0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이때 메터리얼라이즈드 테이블의 경우에는 파이몬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시간 처리 보장입니다. 플링크의 경우 스팍 스트리밍과는 다르게 스트림 기반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마이크로 배치에 비해서 실시간 처리 성능이 보장됩니다. 파이몬의 컨슈머 아이디 기능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그젝틀리 원스 처리도 보장됩니다. 필요한 기간 동안에 원천 파이몬 테이블의 스냅샷이 스냅샷 익스파이레이션에 따라 없어지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스냅샷으로부터 읽을 때에도 변경분만 읽던지 전체를 다시 읽던지 하는 기능들을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파이몬 데이터를 리드하는 작업이나 스트리밍 조인 처리를 할 때 따라서 이그젝틀리 원스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또 중간 데이터를 활용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실시간 처리를 위해서 중간 카프카를 추가하는 대신에 파이몬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메시지 큐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디버깅 시에도 활용 가능하고 데이터 분석이나 ML 개발 시에도 중간 데이터를 활용 가능해집니다. 중요한 메타데이터 중 하나인 유효 광고 데이터는 확인이 빈번하게 필요했었는데요. 이 중간 데이터에 대해서 타임 트라벨에서 디버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플링크와 스팍을 모두 지원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팀 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 중인 플링크와 스팍을 지원해서 익숙하게 사용 가능했습니다. 어, 파이몬 같은 경우는 플링크의 스트리밍이나 배치, 스팍의 스트리밍이나 배치를 모두 지원합니다. 파이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치 파이몬은 셀피시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물에서 가장 빠른 물고기 형상입니다. 아파치 플링크와의 깊은 통합과 LSM 트리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 트랜잭션 처리가 강화된 레이크하우스 포맷입니다. 실시간 처리 엔진 아파치 플링크 프로젝트 내부에서 하이브와 아이스버그, 후디 사용성에 한계에 부딪히면서 플링크 테이블 스토어로 시작됐습니다. 유사한 프로젝트로 아이스버그, 후디, 델타 레이크 같은 프로젝트가 있고요. 아파치 파이몬은 음, 플링크나 스팍 그리고 트리노를 통해서 CDC 데이터나 카프카, HDFS 클러스터나 S3 버켓에 있는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아파치 파이몬의 스펙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왼쪽 그림을 보시면 아파치 파이몬이 실제로 파일 시스템에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트리 구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스냅샷을 토대로 파일 구조를 가져가는데요. 스냅샷 하위에는 스키마 그리고 매니페스트 리스트 정보를 저장합니다. 스키마는 변경될 때마다 제이슨 파일로 생성됩니다. 스키마에는 필드, 파티션 키, 프라이머리 키, 테이블 옵션이 포함됩니다. 매니페스트 리스트는 매니페스트 파일에 해당하는 메타 정보를 가집니다. 매니페스트는 데이터 파일, 체인지 로그, 테이블 인덱스의 메타 정보를 가집니다. 데이터 파일 메타 정보에는 LSM 레벨이 포함됩니다. 데이터 파일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인지 로그는 데이터베이스의 빈로그와 유사하게 데이터 파일에 대한 변경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테이블 인덱스에는 PK와 일치하는 버켓에 해당하는 다이나믹 버켓 인덱스와 딜리션 벡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딜리션 벡터스 하위에는 데이터 파일에서 삭제된 레코드의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아파치 파이몬 딥다이브에 대해서 경륜님께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파치 파이몬 딥다이브 세션을 이어서 맡게 된 에드 AI 데이터의 정경륜입니다. 먼저 파이몬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오토 컴패션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이몬은 파이몬의 컴팩션은 락스DB의 유니버셜 컴팩션과 비슷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어, 이 유니버셜 컴팩션 같은 경우는 쓰기 성능을 위해서 유사한 크기의 여러 솔티드 런 파일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병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파이몬은 이제 내부적으로 LSM 트리 기반이고 라이시 계속될수록 이제 솔티드 파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쿼리 성능 유지를 위해선 이를 컴팩션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이 버켓 하이에 여러 개의 SST 파일이 레벨별로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업솔트된 데이터가 L0에 위치해 있고 가장 오래된 데이터일수록 상위 레벨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개의 SST 파일이 모이게 되면은 컴팩션 하는 작업을 통해서 상위 레벨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컴팩션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건 이런 L0 파일들을 감소시켜서 쿼리 성능을 어, 이제 유지할 수 있고 이 컴팩션 하는 과정에서 체인지 로그를 생성한다든지 이제 딜리션 벡터를 생성한다든지 아니면 스냅샷이나 태그, 파티션 익스파이어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 사항으로는 이제 한 테이블에 같은 파티션에는 이제 하나의 컴팩션 잡만 돌 수 있기 때문에 한 테이블에 여러 개의 라이트 앱이 돌게 되면은 이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이몬의 컴팩션에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어, 이제 첫 번째로는 어시크로너스 컴팩션이 있습니다. 이 어싱크로너스 컴팩션은 라이스 루풋을 최대화하기 위함으로 이제 라이 성능을 위해서 최대한 컴팩션을 미룰 수 있도록 옵션으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풀 컴팩션 같은 경우는 LSM의 변화가 너무 많으면 자동으로 수행되기도 하지만 이 풀 컴팩션 관련 옵션 설정으로 주기적으로 수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룩업 컴패션의 경우는 빠른 조회를 위해서 매 컴패션 트리거마다 L0 파일들을 강제로 더 높은 레벨로 컴패션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설정을 통해서 이 룩업 컴패션이 이제 L0 파일들을 항상 강제로 컴패션을 진행할지 아니면 조금 더 느슨한 전략을 취할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룩업 컴팩션이 작동하는 이제 조건에는 체인지 로그 프로듀서가 룩업 모드로 설정되어 있거나 머지 엔진이 퍼스트로이거나 이제 아니면 머지 온 라이트 모드인 경우에 수행되게 됩니다. 레코드 레벨 익스파이어 같은 경우는 TTA에 가까운 기능인데요. 다만 요 레코드 레벨 익스파이어를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컴팩션이
일어나야 요 레코드 레벨로 익스파이어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제 시간의 익스파이어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이 오토 컴팩션 중에서 이제 PK 테이블의 컴팩션이 트리거 되는 경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아래 옵션에 따라서 수행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num sorted run 컴팩션 트리거가 있는데요. 이 컴팩션을 트리거하기 위한 최소한의 솔티드 런의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로는 5가 설정되어 있고 이 말은 5개의 솔티드 런 파일이 이제 모이게 되면 컴팩션을 진행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num sorted run stop 트리거인데요. 솔티드 런이 너무 많아지면은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라이트 작업을 일시 중단시키고 컴팩션을 먼저 처리하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해당 옵션의 설정 값이 넘게 되면은 라이트 작업을 블록시킵니다. 디폴트로는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으면 num sorted run 컴팩션 트리거의 값에 플러스 3 한 값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솔트 스필 스레시홀드가 있는데요. 요 솔트 리더 수가 요 해당하는 옵션 값을 넘으면 시스템의 OOM을 방지하기 위해서 디스크로 스필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는 시스템의 메모리 사이즈에 따라서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테이블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PK 테이블이 있고 이제 PK가 아닌 테이블이 있는데 PK 테이블은 이제 말 그대로 업설트를 지원하는 프라이머리 키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버켓 안에서는 이제 PK 기준으로 정렬을 보장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각 버켓 내부가 LSM 트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버킷마다 이런 솔티드 라운 파일이 어, 이제 정렬된 상태로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PK 테이블의 경우는 다이나믹 버킷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PK가 아닌 어펜드 모드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업설트나 체인지 로그를 지원하지 않고 단순히 이제 들어오는 데이터를 어펜드하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로그성 테이블에 적합하고요. 단순히 어펜드만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렬을 보장을 하진 않습니다. 또한 다이나믹 버켓팅 또한 지원하지 않습니다. 어, 요 어펜드 모드 테이블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오토 컴팩션 트리거 조건이랑 다르게 컴팩션 민 파일 넘 옵션을 통해서 컴팩션이 트리거가 되게 됩니다. 이제 PK 테이블의 경우 이제 테이블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크게 카피 온 라이트, 머지 온 라이트, 머지 온 리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카피 온 라이트의 경우는 매 커밋마다 풀 컴팩션이 일어나는 방식으로 이제 매번 커밋을 찍을 때마다 풀 컴팩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쓰기 성능은 나쁩니다. 하지만 읽는 시점에서 쿼리할 때는 이미 컴팩션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개 이제 SSD 파일을 머지해서 병합해서 읽을 필요가 없어서 읽기 성능은 좋습니다. 이제 반대로 머지온 리드 MOR의 경우는 일단 컴팩션 없이 바로 이제 라이트를 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읽는 시점에 머지를 해서 읽기 때문에 읽기 성능은 나쁘지만 바로바로 쓰기 때문에 쓰기 성능은 좋습니다. 한 가지 단점으로는 이제 파이몬의 경우 non-PK 컬럼에 대해선 이제 필터 베이스 데이터 스키핑이 MOR에선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테이블 모드의 중간 지점에 있는 테이블 모드가 바로 머지 온 라이트 MOW 모드입니다. MOW 모드는 뒷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딜리션 벡터를 생성해서 어, 쓰기 성능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읽기 성능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어, 이제 머지온 리드와 카피온 라이트의 절충안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라이트 시점에 딜리션 벡터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딜리션 벡터가 어떤 의미냐면 이제 LSM 트리에 이제 작성을 할 때 동시에 삭제된 로우의 위치를 이 비트맵 형식으로 저장하는데 그게 바로 딜리션 벡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데이터 파일이 있을 때 2번 PK에 대해서 새로운 값으로 이제 업설트를 치는 과정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MOW 모드에서는 딜리션 벡터 파일에 2번이 지워졌다. 그리고 새로 이제 솔티드 런 파일이 PK 2번에 대해서 요
새로운 필드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쓰는 시점에도 이제 컴팩션 없이 이제 바로바로 데이터를 작성하기 때문에 쓰기 성능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고, 읽는 시점에는 요 딜리션 벡터 파일을 함께 다이렉트 필터링해서 읽기 때문에 읽는 속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 시점에는 머지없이 비트맵 기반 필터링만 수행하게 되고, 이제 컴팩션 과정에선 딜리션 벡터가 생성되기 때문에 컴팩션이 필수로 일어나야 됩니다. 장점으로는 읽기 속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필터 푸시다운도 가능하다는 점이 있지만, 이제 딜리션 벡터를 생성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머지온 리드보다는 약간 쓰기 성능이 느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체인지 로그 프로듀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체인지 로그 같은 경우는 플링크에서 변경 사항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변경 사항을 생성하기 위해선 이제 파이몬에선 세 가지 모드를 크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풋 모드가 있습니다. 인풋 모드는 이제 완전한 변경 로그를 이제 인풋 데이터가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완전한 변경 로그를 인풋 메시지가 제공을 하다 보니까 별도의 추가 작업 없이 변경 로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룩건 모드가 있는데요. 인풋이 완전한 체인지 로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룩건 모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LSM 트리에 쓰기 전에 기존 데이터를 캐시에서 조회해서 이것과 비교해서 변경 사항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나 로컬 디스크에 데이터를 캐시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풀 컴팩션 모드가 있는데요. 이 풀 컴팩션을 주기적으로 실행하고 이 결과 간의 비교를 통해서 체인지 로그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풀 컴팩션이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레이턴시가 커도 되는 상황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파이몬과 아이스버그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우선 이 둘을 비교한 테스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테스트 목적은 플링크에서 파이몬과 아이스버그의 리드라이트 퍼포먼스를 측정하고자 했습니다. PK 테이블 기준으로 측정을 했고, 이제 아래 옵션들에 따른 성능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로 라이트 타입에 따른 성능 변화를 측정했는데요. 이제 다만 플링크에서 아이스버그로 데이터를 적재하는 로직이 항상 MOR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아이스버그에서는 MOR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체크 포인트 인터벌에 따른 성능 차이, 그다음에 컴팩션 유무, 체인지 로그 유무에 따른 성능 변화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테스트 방식은 1억 건의 키의 범위에서 총 5억 건의 로우를 데이터 젠이라는 플링크 커넥터를 활용해서 생성해서 업설트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는 평균값을 의미합니다. 리소스는 이제 패럴리즘은 총 16으로 줬고 태스크 매니저당 메모리 사이즈는 총 4기가를 줬습니다. 이제 첫 번째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결과는 파이몬과 아이스버그의 머지온 리드에서 라이스 퍼포먼스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머지온 리드에서 체크 포인트를 30초로 두었을 때는 아이스버그가 가장 빠른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아이스버그랑 파이몬 사이의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이제 파이몬에서 컴팩션 없이 MR 모드를 돌린 것과 컴팩션을 킨 상황에서 MR 모드를 돌린 것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체크 포인트를 60초로 두었을 때인데요. 이때는 파이몬의 경우는 30초일 때랑 비슷한 결과치를 보여준 반면에 아이스버거에서는 살짝 느려진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파이몬의 경우는 컴팩션을 컸을 때 이제 성능이 크게 느려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스버그의 경우에는 오토 컴팩션을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험에서는 컴팩션을 돌리는 작업은 제외하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이스버거가 아닌 파이몬의 테이블 모드 옵션별 라이프 퍼포먼스를 측정을 했는데요. 아이스버그에서는 일단 MOW나 실시간 체인지 로그 기능이 아직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이몬끼리만 옵션 조절을 통해서 비교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적용한 체인지 로그 모드는 룩건 모드이고, 이제 MOW 모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컴팩션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컴팩션을 킨 상황에서 측정하였습니다. 일단 MOW 모드는 MOR보다 비용이 더 큽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MOR의 경우는 이제 한 400초가 안 되는 그런 이제 수행 시간을 보여줬는데 MOW의 경우에는 한 800초에 가까운 수행 시간을 보여줬습니다. 이 이유는 딜리션 벡터를 생성하는데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인데요. 뒤에 리드 퍼포먼스와 같이 연관지어 봐야겠지만 리드 성능 요건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체인지 로그 룩업 모드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일단 체인지 로그를 켜게 되면 MOR 모드랑 MOW 모드 둘 다 동일하게 가장 느린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체인지 로그에서 인풋 모드를 사용할 수 있다면 인풋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룩업 모드의 경우 이제 L0 파일들을 매번 컴팩션하는 룩업 컴팩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리드 퍼포먼스에 대해서 측정을 해봤는데요. 스팍에서 아래 연산에 대해서 평균 수행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로우 카운트, 셀렉트, 썸, 필터, 그룹 바이, 오더 바이에 대해서 평균 수행 시간을 측정했고요. 다만 이제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스버그의 경우에는 컴팩션이 없이는 스팍에서 타임아웃이 계속 나는 상황이어서 정확한 측정 값을 내기 어려워서 측정에선 제외했습니다. 우선 컴팩션 적용 시 리드 성능이 전반적으로 대폭 향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컴팩션이 없이 MOR 모드로 이제 파이몬에 적재했을 때는 이제 요런 성능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이 상황에서 컴팩션을 킨 MOR 모드로 돌렸을 때는 거의 한 80%의 성능 향상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MOR 모드가 아니라 MOW 모드를 적용한 이제 리드 퍼포먼스를 보게 되면은 50% 이상 더 좋은 리드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 생각을 해보자면 MOR은 PK가 아닌 다른 컬럼에 대해선 필터 베이스드 데이터 스키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MOW는 딜리션 벡터를 통해서 다이렉트 필터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리드 퍼포먼스가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링크에 어울리는 레이크하우스 포맷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제 각각 파이몬과 아이스버그의 장단점이 어, 좀 달랐습니다. 일단 파이몬이 유리한 점은 컴팩션과 같은 테이블 운영 관리에 있어서 파이몬은 이를 자동으로 제공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요. 일단 같은 모드에 한해선 성능이 크게 밀리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파이몬의 경우 체인지 로그 프로듀싱 전략을 다양하게 선택 가능했는데요. 파이몬은 옵션에 따라서 라이 시점에 실시간으로 체인지 로그 생성이 가능했습니다. 반면에 아이스버그의 경우는 리드 시점에만 스냅샷 비교를 통해서 체인지 로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이스버그 1.8.1 기준으로 이제 스냅샷에 딜리트가 있으면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에서는 실시간 체인지 로그가 필요한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파이몬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옵션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옵션 튜닝을 통한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아이스버그가 유리한 점은 컴팩션 시점을 오히려 상황에 맞게 저희가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메이크하우스 포맷이기에 여러 독스를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유리합니다. 이제 알아두면 쓸모 있는 파이몬 옵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버켓 관련된 옵션이 있습니다. 버켓은 리드라이트 성능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버켓 키와 수를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셔플이나 솔트의 발생 유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버켓 설정에 따라서 스팍에서 파이몬 테이블끼리 조인할 때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버켓 키, 버켓 수 모두 동일해야 조인할 때 셔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펜드 모드 테이블의 경우 내부적으로 LSM 트리 구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인할 때 솔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트래픽에 따라 라이 성능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버켓 키랑 수를 모든 테이블마다 항상 맞출 수는 없고 어느 정도 트레이드 오프가 있으니 상황에 맞게 적절한 값을 사용하였습니다. 관련해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한 부분인데요. 일단 어펜드 모드 테이블의 경우에만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테이블 1과 테이블 2가 있고
두 개 다 어펜드 모드 테이블이며 버켓 키는 id, 버켓 수는 10으로 둘 다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이 두 테이블을 조인을 한다고 했을 때 셔플과 솔트가 몇 번 발생할지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코드인데요. 각각 셔플은 0번, 솔트는 2번 발생하는 테스트 코드이고 이를 수행했을 때 정상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버켓 키와 버켓 수가 동일하다면 어펜드 모드 테이블에서는 셔플은 발생하지 않고 솔트만 발생하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버켓이 파일 프루닝과도 연관이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파이몬의 파일 프루닝은 첫 번째로 파티션 프루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티션 키인 2025년 5월 10일자로 필터링을 하게 된다면 해당 파티션 기준으로 파일 프루닝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테스트를 해본 코드인데요. 예를 들어서 파티션이 YMD고 이제 버켓 컬럼이 HM inf ID, request ID라고 했을 때 이제 필터링 조건으로 파티션 컬럼만 필터링 조건에 넣게 되면은 파티션 프루닝이 동작을 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엔 총 6,500개의 대략 6,500개의 파일을 읽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버켓 프루닝과 관련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버켓 키로 지정된 전체 컬럼이 모두 이제 필터링 조건에 추가되었을 때 버켓 프루닝이 진행되게 됩니다. 앞서 같은 예제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버켓은 총 이제 HM, inf ID, request ID 총 3개의 필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터링 조건에 파티션도 추가하고 요 세 개의 버켓 키도 필터링 조건에 추가했을 때 가장 적은 수의 파일만 읽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모든 키로 지정된 모든 버켓 키로 이제 필터링 조건에 추가했을 때 파티션 프루닝과 이제 버켓 프루닝이 동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버켓 키 중에서 어느 하나 혹은 두 개가 빠진 상태로 이제 필터링 조건에 걸게 되면은 어 파일 프루닝이 이제 버켓 프루닝이 정확하게 동작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HM 필드를 추가했을 때 추가적인 프루닝이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확인을 조금 더 해봤는데요. 이는 파일별 집계값 기반 프루닝이 동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보시면 우선 HM의 민값과 맥스값을 확인했을 때 총 72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HM을 필터링을 조건을 넣었을 때 총 읽는 파일 수가 72개인 것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서 파일별 집계값을 기반으로 프로닝이 또 동작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파일별 집계값 기반 프로닝도 같이 동작을 할 때는 이제 이제 그 집계값에 명시된 이제 버켓과 어, 파일 패스에 따라서 그 해당하는 파일들만 읽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같이 확인을 해주신 저희 팀의 허수민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expiring 파티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파이몬에서 제공하는 파티션의 리텐션을 관리해주는 기능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하이브 테이블로 관리를 했을 땐 이런 데이터의 리텐션을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 리무버 잡을 별도의 배치로 돌리고 있었는데요. 파이몬에서는 이를 자동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expiring 파티션의 경우 두 가지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values time인데요. 이 values time은 파이몬의 파티션으로 이제 지정된 이 파티션 컬럼들을 활용해서 타임스탬프의 조합을 만들어내고 이 타임스탬프의 조합을 통해서 익스파이어링 타임을 지정한 익스파이어링 타임이 지나게 되면은 자동으로 해당 파티션을 삭제해주는 그런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업데이트 타임의 경우 이제 해당 파티션에 업데이트가 된 가장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된 그 시각을 기준으로 익스파이링 파티션 동작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저희 팀에선 업데이트 타임의 경우 백필이나 다른 이유로 이전 파티션에 업데이트가 발생할 경우 원하는 시점에 파티션 삭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게
팀에서는 이제 밸류스 타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토 태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토 태깅은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태그를 달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로 데일리 덤프 뜨는 것과 대비해서 중복 데이터 적재 방지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LSM 트리 구조 덕분인데요. 여러 태그 사이에 상위 레벨의 랏 파일에 대해선 재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공간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태그는 아래와 같은 옵션들을 통해서 생성을 할 수 있고, 태그 생성 결과는 테이블 폴더 하위에 태그 폴더가 생기고 그 태그 폴더에 각각의 태그들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태그가 생기면 그 태그 파일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봤는데요. 확인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본 포맷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냅샷 파일과 비교를 해보니 이 태그 파일은 이 스냅샷 파일에서 태그와 관련된 필드만 추가된 형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그를 뜨는 시점에 가장 최신의 스냅샷을 바탕으로 태그를 저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태그를 어떻게 조회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플링크 SQL을 활용하게 된다면 배치 모드로 설정을 해준 다음에 쿼리 힌트를 통해서 태그 네임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해당하는 태그 시점에 스냅샷을 읽어오게 됩니다. 이제 스팍 SQL 같은 경우엔 이제 뒤에 버전 as of 뒤에 태그명을 붙이게 되면은 태그 그 시점에 태그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파이몬에선 인크리멘탈 쿼리를 지원하기도 하는데요. 파이몬 인크리멘탈 쿼리 함수는 이제 특정 테이블에 대해서 특정 두 태그의 시점 사이의 변경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뒷장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달아두었습니다. 우선 파이몬의 태그의 종류에 대해서, 태그가 어떤 태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이몬의 시스템 테이블을 활용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테이블명 뒤에 텍스트를 이제 시스템 테이블을 붙이게 되면은 이렇게 태그의 목록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파이몬에선 이제 태그 목록 조회뿐만 아니라 스냅샷 조회나 오딘 로그, 빈로그 조회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을 시스템 테이블 통해서 제공하고 있으니 이 시스템 테이블 관련된 독스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조회 방법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스팍에서 조회할 땐 테이블 명 뒤에 버전 as of 태그 명을 붙이게 되면은 그 시점의 태그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이제 2025년 5월 15일에 실행했을 때 2025년 5월 5일자의 태그를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5월 5일자의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디버깅을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오딘 로그를 통해서 변경분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파이몬 인크리멘탈 쿼리를 활용해서 이런 오딘 로그를 활용한 변경분 조회가 가능합니다. 어, 이제 테이블 명 뒤에 오딘 로그의 시스템 테이블을 불러오게 되면은 이제 로우 카인드와 함께 어떻게 값이 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로우 카인드의 경우는 이렇게 들어온 메시지가 인서트인지 아니면 업데이트해서 제거된 건지 업데이트 된 건지 아니면 딜리트인 건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필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딘 로그를 통해서 불러오게 되면 로우 카인드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요 95번 키에 대해서 밸류가 요 값에서 이 값으로 변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디버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컨슈머 아이디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파이몬에선 스트리밍 테이블에 대한 컨슈머 오프셋을 저장할 수 있는 옵션으로 컨슈머 아이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파이몬에서 이제 DML을 작성할 때 이제 불러오려는 소스 테이블 뒤에 쿼리 힌트로 컨슈머 아이디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소스 테이블의 이제 테이블 프로퍼티에는 컨슈머 익스파이어 타임이 반드시 지정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 컨슈머 아이디를 사용할 땐 컨슈머에서 바라보고 있는 스냅샷이 삭제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소스 테이블의 테이블 프로퍼티에 요 해당하는 컨슈머 이스파이어 타임이 명시되어야 정상 동작합니다. 또한 쿼리 힌트가 아닌 테이블 프로퍼티에 명시되어야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부분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컨슈머 아이디를 사용했을 때 exactly once를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 실행에서는 어, 각각의 소스 테이블을 스캔하고 조인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각 소스 테이블에서 이렇게 레코드를 읽고 조인을 진행했는데요. 이렇게 컨슈머 아이디를 지정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테이블 하위에 컨슈머 폴더가 생기고 이 컨슈머 폴더 하위에 컨슈머 아이디별 파일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 경우엔 넥스트 스냅샷을 7번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6번 스냅샷까지 처리했다는 의미를 나타내게 됩니다. 두 번째 실행은 이제 첫 번째 실행 완료 후 종료 후에 앱을 다시 재실행을 해봤는데요. 컨슈머 아이디에 기록된 소스 테이블에 6번 스냅샷 이후로 추가로 유입된 레코드가 없기 때문에 조인 앱 또한 더 이상 처리되는 레코드가 없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컨슈머 아이디를 사용했을 때 이그젝트리 원수를 보장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그리게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파이몬에서 실시간 어그리게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옵션으로 머지 엔진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머지 엔진을 어그리게이션을 두고 요 필드 V의 어그리게이션 펑션을 썸으로 뒀을 때 파이몬에서 들어오는 메시지에 대해서 해당하는 밸류의 썸 값을 어그리게이션 해서 이제 최종 결과로 집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어, 이제 키 1번에 대해서 1이 인서트 되고 2가 인서트 되고 1이 또 지워졌습니다. 그러면 총 합은 2를 기대해 볼 수 있고 2번 키에 대해서는 3이 인서트가 되고 2가 인서트가 되고 2를 딜리트 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2번에서는 3이 남으면 밸류에 3이 남으면 정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를 확인했을 때 키 1번에 대해선 밸류가 2가 남고 키, 키 2번에 대해선 밸류가 3이 남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콜렉트 함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어, 이제 머지 엔진을 어그리게이션을 두고 이 어그리게이션 펑션을 콜렉트로 둔 다음에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 1번에 대해서 어레이에 1, 그 다음에 2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1을 지웠습니다. 그럼 키 2번에 대해선 어리에 3이 들어오고 2가 들어온 다음에 2를 지우는 인서트 작업을 진행했을 때 키 1번에 대해선 밸류가 2만 존재하고 키 2번에 대해선 밸류가 3만 남으면 정상입니다. 실제로 확인해 봤을 때 저희가 예상한 대로 값이 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그리게이션을 활용하게 되면 실시간 어그리게이션도 좀 손쉽게 가능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레슨스 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플링크랑 파이몬을 통해서 실시간 유효 에셋 그룹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우선 파이몬에서 1.0이 릴리즈 되기 전까지는 스팍에서 배치 접근할 때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즈 익셉션 버그가 있었는데 현재 1.1까지 릴리즈 되었고 해당 버그는 픽스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스트리밍 데이터에 대해서 스키마 에볼루션을 적용하려면 테이블 API를 대신에 데이터 스트림 API를 사용해서 구현하는 부분이 필요한 점이 조금 아쉬웠는데요. 우선 저희 팀에서는 파이몬의 리치CDC 리코드를 기반으로 스트리밍 데이터의 인제스천 시에 스키마 이볼루션을 적용하려 했으나 맵 타입 데이터에 대한 버그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기능에 대해서 태연님께서 파이몬 공식 GitHub에 컨트리뷰트 해서 1.1에서는 버그 픽스해서 릴리즈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선적으로 파이몬에선 기본적으로 플링크 SQL을 기반으로 작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스트림 API 사용할 땐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좋았던 점은 이제 아이스버그와 대비해서 테이블 관리 작업이 불필요한 점이 가장 편리했던 점이고 또한 플링크와 궁합이 좋다 보니 실시간 처리에서 필요한 요건이 발생할 때마다 유연하게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초반에는 공식 도큐먼트 외에 참고할 만한 문서가 적어서 걱정했는데 이제 알리바바에서 점점 도큐먼트를 강화하면서 참고할 만한 문서가 많이 생겼고 GitHub 커뮤니티 내 대응도 상당히 빨라서 좋았습니다. 저희가 이후에 할 추가적인 검토 사항으로는 팀 내 레이크아웃 솔루션으로 저희가 아이스버그 파이몬을 둘 다 사용하고 있는데 스파크 세션 생성 시 하이브 연동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스팍에서 배치로 처리할 때 아이스버그와 비교 검토가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아이스버그가 대용량 배치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아마도 아이스버그가 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여기까지 이번 파이몬에 대해서 엔진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저희 파이몬과 관련해서 같이 확인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저희 팀 에드아이 데이터 팀원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